안녕하세요. 벌써 여름이 끝나고 입추가 지나 가을이 왔는데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살얼음이 있는 생맥주가 좋잖아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진 못하지만 가끔 생각나는 게 이런 시원한 생맥주인데요. 맥주든 소주든 막걸리든 시원한 건 더운 날씨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게다가 그 음식이 술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시원한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왕 술을 마실 거면 칼슘을 미리 먹고 마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흔히 애주가라고 불리는 분들은 꼭 칼슘을 많이 드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차가운 술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과 칼슘이 애주가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차가운 술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는데요. 위장, 심혈관, 간, 면역, 신경, 체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술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위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차가운 술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술을 마시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속쓰림이나 위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뿐 아니라 차가운 음식 자체는 위장 활동을 느리게 할 수 있으며 알코올 자체도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는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소화 불량이나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차가운 술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을 유도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심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해독되는데 차가운 상태의 술을 마시면 간이 해독작용을 더 오래 하게 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건 술뿐 아니라 차가운 음식을 어떤 거라도 섭취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 자체가 면역계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데 차가운 상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가 질병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차가운 술은 뇌의 신경세포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반대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술보다 차가운 술이 더 빨리 흡수될 수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체온의 변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가운 술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추운 환경에서 저체온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뜻한 환경에서는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로 인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탈수의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차가운 상태에서 섭취하면 이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열사병과 같은 탈수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애주가들에게 제가 칼슘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미네랄로
특히 술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술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칼슘이 왜 더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려져 있는 칼슘의 장점인 뼈 건강 보호 역할입니다. 술은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충분한 칼슘 섭취는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술로 인해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될 수 있는데요. 칼슘은 이렇게 약해진 뼈를 강화시켜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칼슘 흡수와 대사 부분입니다. 술은 비타민 D의 활성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데 필수적이므로 술로 인해 비타민 D 대사가 저하되면 칼슘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칼슘제에는 비타민 D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데요. 충분한 칼슘 섭취와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위산 분비를 감소시켜 칼슘의 이온화와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의 체내 이용 가능성을 낮추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꾸준히 칼슘 섭취를 해줘야 해요. 세 번째는 신장 기능과 칼슘 배출 문제 때문입니다. 이전에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이는 신체 내 칼슘 농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칼슘 배출 역시 촉진하면서 신장 결석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칼슘 섭취는 이러한 위험들을 완화할 수 있기에 꼭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 및 신경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알코올 성분이 칼슘 대사를 방해하면 근육 경련, 약화, 신경 전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신경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신경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 섭취는 이러한 신경계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호르몬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즉 PTH라고 불리는 이것은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칼슘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적절한 칼슘 섭취는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심혈관계 건강 때문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칼슘은 혈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러한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계,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필요시 칼슘제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기에는 먹어야 하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 저는 칼슘제를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칼슘이라는 영양소의 특성상 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칼슘의 분자 크기가 매우 큰 편이라서 체내 흡수가 어려운 대표적인 영양소인데요. 이러한 칼슘을 많이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양질의 칼슘이 잘 흡수되는 게 중요합니다. 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재료의 문제일 텐데요. 칼슘의 재료는 보통 조개 껍데기, 산호, 소뼈나 생선뼈, 진주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좋은 재료는 진주라고 생각을 해요. 진주는 양질의 칼슘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생산 과정이 어렵고 생산량이 적으면서 가격이 비싸서 보통 제조업체에서는 선호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칼슘을 먹어야 하니 저는 진주를 추천하는데요. 아무리 고품질이라고 해도 흡수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방법으로는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으면서 발효 과정을 거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식품이라도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화가 빠른데요. 소화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칼슘제를 못 드시는 분들을 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소화가 안 돼서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칼슘 성분이 흡수가 어려운 만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로 만들어진 칼슘 중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과정을 거친 수용성 칼슘을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헬스밤의 하루 칼슘이 제 기준에는 맞는 칼슘제입니다. 이 칼슘제는 3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칼슘과 비타민C, 비타민 B2 성분이 모두 기능성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담소진주를 양식 채취하여 효모 분해 공법을 적용하여 각종 유산균과 효모를 첨가한 후 저온으로 3주간 발효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칼슘은 비소성 칼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칼슘제에서 사용되는 칼슘은 보통 소성과 비소성 칼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성은 고온에서, 비소성은 저온에서 칼슘을 얻어내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소성 칼슘은 약 1000도 이상 열 처리를 해서 칼슘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온으로 추출된 칼슘은 다양한 무기물들의 분자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저온에서 추출한 비소성 칼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칼슘은 가루 형태로 포에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루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캡슐과 가루가 뭉쳐져 있는 정 형태는 물과 함께 먹을 때 용해와 흡수가 되는 과정이 가루 형태보다 더욱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루 형태로 섭취하면 입안에 넣는 과정부터 흡수가 진행이 바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칼슘 특성상 조금의 비릿한 맛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 새콤한 비타민C가 함유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요거트 등에 섞어서 함께 드셔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애주가들이 칼슘을 필수로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서 겸사겸사 좋은 칼슘제를 추천드려 봤습니다. 애주가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